9번부터 보겠습니다. 교재 기준으로 14쪽 보시면 되겠죠? 지우는 좀 독립심이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자립심이 좀 강해요? 뭐 예를 들면 남의 도움 필요 없이 그냥 혼자서 스스로 해결하는 편이다. 좀 그런 성격이야? 아, 그런 성격이야? 시은이는 어때요? 아? 아, 너도 그래?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뭔가 도움을 받으면 빚짓는 것 같아가지고 웬만하면 나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하는데, 자, 요게 딱 뭐래? 서포트, 도와주기. 서포트가 뭐냐면 밑에서 이렇게 받쳐준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게 무슨 뜻도 있냐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다는 뜻도 있어, 서포트가. 그래서 밑에서 받쳐준다는 뜻이에요. 서포트, 즉 도움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보통 통상적으로 도와주면 되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지? 그래서 A1에 보면 threatening, 이 문제,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A-1에 나오는 threatening이 주제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 단어예요. 그래서 threatening은, 그러니까 오히려 도움이 나한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좀 뭔가 그것과 관련된 단어들 좀 어려운 거 위주로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aggressive는 통상적으로 제가 단어장에서 많이 외우도록 하는 단어죠. 공격적인. menacing은 좀 처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악의가 있다는 뜻이야. 악의. 뭔가 좀 악의를 갖고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좀 비열한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terrifying은 좀 뭔가 다른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거, 겁나게 하는 게 terrify죠. 그리고 alarming은 알람, 너네 일어날 때 쓰는 알람 있죠? 그 알람이에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게 하는 그런 뜻으로 위협적인 애, 여러분이 통상적으로 잘 못 봤을 법한 거, 그거 위주로 좀 가져왔습니다. 자, incompetence 같은 경우는 자, 무능력이란 뜻이죠. 그래서 무능력과 관련된 단어도 쭉 잡았는데, 그 무능력 너네 지문 아닌가? 세원고였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아닌가? 뭐 그지? 무능력 앞에서 안 했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 새로 처음 하는 거니까 inability, inadequacy, incapacity, ineffectiveness 요거 다 알아두셔야 돼요. 관련된 똑같은 단어예요. 자, A3의 undermine. undermine은 시연아 무슨 뜻이죠? 약화시키다. 그러니까 undermine은 안 좋은 뜻이야. 그래서 undermine 악화시키다 별표 치시고요. 특히 compromise 있죠. compromise. compromise 별표 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혹시 compromise 정규 수업할 때 단어 한 번은 외웠는데 혹시 뜻 뭐죠? 기억나요? 혹시 시은이 이거 compromise는 단어 아니? 이거 타협하다라고 보통 외워요. 타협하다라고 하면 뭔가 서로가 의견을 조율해서 합의점을 찾아내는 걸 우리가 보통 타협하다라고 하잖아. 그럼 다소 좀 긍정적인 어휘로 쓰인 것 같지. 근데 지금 A3는 undermine 내가 분명 안 좋은 뜻이라고 했지. 근데 compromise를 왜 가져왔을까? 저한테 이제 정규 수업 늘 들으면 이런 얘기 하죠. 그건 니네가 긍정적으로 썼을 때나 그런 거고. 자, compromise의 핵심 뜻은 뭐냐면 com이 함께야. 둘 다 약속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일방적으로 그냥 너가 나한테 다 내주는 거 이런 거는 컴프로마이즈가 아니야. 서로가 내줄 거를 내준다라고 해서 컴프로마이즈가 타협하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컴프로마이즈를 하려면 내가 내 것도 내줘야 되거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의 몫을 내준 채로 타협을 하는 게 컴프로마이즈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위태롭게 하다. 내 걸 내주면서 상대방의 거를 내가 빼오는 게 컴프로마이즈야. 이해됐지? 그래서 부정적으로 쓰면요. 컴프로마이즈가 위험에 처하게 하다, 위태롭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정발고 쌤이라면 이 컴프로마이즈를 가지고 조금 언더마인에다가 장난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니네가 컴프로마이즈를 다 타협하다라고만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애들 털어보니까 이거 오히려 누가 많이 틀릴 것 같아? 8, 90점대 애들이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단어를 의외로 많이 외운 애들이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컴프로마이즈는 꼭 별표 치시고 외우셔야 돼요. 저는 컴프로마이즈 안 좋겠으면 무슨 뜻이라고? 그죠? 뭔가 위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undermine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 뭐 weaken은 뭐 아실 것 같고, weaken, fade, diminish 이런 거 약해지다라는 뜻이니까, 특히 dwindle 있죠, dwindle 같은 경우도 시들다, 사그라들다 이런 뜻이라서, 여기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모를 법한 단어는 웨인이랑 드윈들 정도거든요. 자, 이 두 단어도 약해지게 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A3는 별표 치고 싹 다 외우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은 suggest는 무슨 뜻이야? 이거는 뭐 나한테 강의를 안 들었어도 너네가 내신 대비하면서 한 번씩은 해봤을 거거든? suggest 뜻이 뭐죠? 지시하다랑 제공하다? 아, 암시하다. 제안하다가 좀 더 적절하겠죠? 제안하다. 자,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지우가 얘기한 거 거의 정답인데 suggest 나오면 보통 이제 대신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주절이 나오겠죠? 주절이 나올 때 유형이 두 가지로 나눠요.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 그냥 동사가 나오는 경우. 자, 쌤 이게 대체 무슨 차이예요? 라고 얘기하시면요. 여기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고, 요거는 주어나 시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 왜 그러냐면 여기에 should가 생략됐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쓰이면 should는 무슨 뜻입니까? 제한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우야 워크북 다 끝내고 가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제한하다인 거고. 자, 이거는 근데 그러한 가치 판단, 주장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그러하다라는 걸 툭 던지는 거니까 이거는 암시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suggest의 원래 사실 핵심 뜻은 무엇을 제안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넌지시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래서 suggest가 왜 암시하다냐면 너네가 보통 그래서 이런 데서 많이 나오거든? 질문 내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발고 학생들 중에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맞은 학생이 무려 40%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추론할 수 있어? 아, 정발고 학생들은 영어를 되게 잘하는구나 라는 정보를 추론할 수 있죠. 이런 것처럼 대놓고 정발고 애들은 영어를 너무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계 자료 툭 던진 다음에 정발고 애들 중에 1등급이 무려 40%래. 저긴 미친 학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서제스트예요. 혹시나 이거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안하다가 아니라 암시하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A4에다 뭐라 해놨어요? imply, indicate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특히 imply는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함축하다, 안에 속뜻을 넣어놓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정발고 선생님이라면 A3와 A4는 굉장히 구미가 땡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3랑 A4는 꼭 맞춰서 정확하게 외워두시고요.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A3랑 A4를 강조했다? 이거 100%입니다. 네, 100% 출제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법 연구 보죠. 그래서 얘가 중요성이 중인 이유는요. 별로 단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얘네 파급 효과가 너무 커서 파급 효과가 커서 중이라고 했습니다. 얘네 외우시라고. 자, 어법 연구는 우선순위가 중인데 요거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일단 B-1은 좀 웃자고 얘기한 거지. 시연아 관계사 뭐 필요하다? 선행사. 그럼 봐봐. reason이 선행사잖아요. 이유죠. 근데 이유라는 선행사는 y라는 관계부사가 담기가 딱이겠지. 자, 이거 관계부사예요. 알겠죠? There are several reasons why support may not be effective. 왜 지원이 그다지, 즉 도움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지. 이거 근데 동격 대수로 바꿔도 되죠? 무리는 없죠. 아니면 그냥 reasons 씹어먹고 그냥 y라고만 써도 사실 상관없고요. 자, threaten이 무슨 뜻이에요? 응? 위협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동사잖아요. 동사는 혹시 시연아 동사 뭐랑 뭐로 나는지 알아요? 동사는 뭐랑 뭐로 나니까? 비동사 일반 동사 말고 뒤에 목적어가 오냐에 따라서 뭐랑 뭐로 나니까요?
그렇죠. 자동사, 타동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타동사란 뜻이야. 자, 타동사니까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뭐뭐를 위협하다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나눈다면 이런 뜻이 되겠죠? 뭐뭐를 위협하고 있는 상태란 뜻이야. 근데 과거 분사를 쓰면 뭐야? 무언가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상태인 거지. 다소 능동적, 다소 수동적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저기 보시면 help can be perceived as supportive and loving. 자, 도움은 마치 뭐처럼 보일 수 있다? supportive, 뭔가 지원을 해주는 것 같고 뭔가 사랑스러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건 또 뭐로도 보일 수도 있다? 위협적인 걸로 보일 수도 있대. 이거 잘 봐.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현재 분사, 그러니까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이거 구분하는 문제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게? 더 본질적인 거. 맞는데 내가 이제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걸 얘기했어.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는 준동사죠. 준동사는 뭐를 가지니까? 주어를 가지니까. 주어가 누군지 찾으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threatening이라고 되려면 일단 주어가 누구야? 요거야. 그러니까 웃기잖아. 도움이 어떻게 위협을 받아? 도움이 위협을 하고 댕겨지 사람들을. 그러니까 효과적이지 않다고 해야지. 그치?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이해돼요 이거? 되게 쉽지? 그냥 이렇게 풀면 돼. 그래서 support는 특히 뭐처럼 보일 수 있다? 위협처럼 보일 수 있다. 우리가 자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in an area, 근데 그 분야에서 area가 선행사, 그리고 요거는 관계 부사죠. where, 그곳에서,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 그러니까 그 영역 내에서니까 이렇게 관계 대명사로 활용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 영역 내에서 너만의 성공과 성취가 특히 중요하면 도움은 위협적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럼 1, 2, 3을 까먹고 안 했네. 자, 3. In an area. 이거는 뭐야? is 나와버렸네. 그럼 이건 동격이 아니라 주격 관계 대명사죠. 그래서 자기와 관련되고 특히 자기 정의적인 영역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help. 너네 help 나오면 여기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거 알죠?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되죠? 이제 설마 정발고 쌤이 이거 갖고 시험 문제 내겠습니까? 그죠? 내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suggest 내가 이거 뭘로 쓰였다 했지? 대놓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넌지시 드러내다. 즉 암시하고 있어요. 암시한다는 건 이러이러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냐? 조동사 쓰면 돼, 안 돼? 조동사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you be가 아니라 you are이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암시하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you are이라고 해야 돼. be가 아니라 you should be가 아니라 you are이 된 겁니다. 사실을 드러낸 거니까 조동사를 쓰면 안 되겠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이제 질문 있어요? 혹시? 없어요? 오케이, 그럼 스무스하게. 자, 바로 넘어가서 문장 독해 있나? 문장 독해 없네요. 개꿀이네요. 자, 17쪽으로 갈게요. 자, 그럼 이거 문법으로 나올 여지는 조금 없다고 보셔도 돼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내용이 중요한데, 근데 내용도 되게 직관적이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그지? 그래서 얘는 우선순위를 그렇게 높여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단어도 무난, 문법도 무난, 내용도 무난.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무난한 그 자체죠. 출제됐을 때 그렇게 파급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자, 하나씩 좀 볼게요. 자, 도움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참신하죠?
도와주면 당연히 고맙고 그러지 않나? 그지? 근데 도와주는 게 참, 뭐지? 아이고, 너 오늘 왜 그러지? 잠시만요. 도움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한테 도움을 주니까 되게 고맙고 좋은 거라고 생각할 텐데, 통상적으로는. 그죠? 근데 그 도움이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고장나면 안 되는데. 오케이, 다행이다. 근데 이거 진짜 튼튼하다. 한 1000번을 떨어뜨리는데 안 고장나네. 자, 그럼 궁금하지? 왜? 이번에 딱 얘기하지. 자존감에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야. 끝났죠? 이유는 결국 뭐예요? 자존감에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도움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안 좋게 쓰고 있죠. 그리고 도움이 누가 봐도 핵심 소재고요. 자,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 실험을 통해서 뒷받침하고 있지.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도움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에 위협이 된다라고 보는 이 시각에 따르면 결국 뭐 할 때? 얘들아, 위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위협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에 따르면? 신아 뭐야? 여기 써있죠. 도움이 뭘로 인식될 때? 무능력으로 인식될 때. 얘들아 잘 봐. 자존감에 타격이 오면 도움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하잖아. 근데 자존감에 타격이 오려면 어떻게 하는데요?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자신이 무능하다고 여겨지면 도움은 나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하, 자신이 무능하다고 여겨지는 게 이 자존감의 타격이라는 거였구나. 자, 그래서 구체화되고 있죠. 자, 내용은 쉬우니까 이제 그 뒤는 빠르게 좀 볼게요. 실험 내용이 1, 2 이렇게 나오는데, 자, 4번, 5번에 따르면 우리가 위협적이려면 그 도움의 영역이 항상 어떻게 해야 돼? 나와 관련이 있고 나를 정의하는 구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 성공이나 성취가 매우 중요할 때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 도움이 갖는 긍정적인 요소는 다 박살날 수밖에 없다. 그죠? 자기와 관련된 영역에서 는 성취가 중요해서 도움의 긍정적 영향이 약화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지. 나는 요리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3분 카레를 돌려서 너네한테 밥 먹어 라고 했을 때, 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3분 카레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난 타격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3분 카레가 뭡니까? 제가 제대로 해서 갖다 드릴게요 라고 해서 너네가 요리하면 나야 개꿀이죠. 그죠? 너네 덕에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지 않겠습니까? 왜냐면은 요리를 잘하는 건 내 인생에 관련이 없죠. 그지? 근데 갑자기 교재 만들고 있는데 지호가 옆에 와가지고 쌤, 제가 도와줄게요. 제가 만들면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빡이 치는 거죠. 뭐라고? 나는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야. 여러분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잘 한다라고 생각한 영역에서
뭔가 자꾸 나를 살살 긁는 것 같은 그런 도움을 그러면 그 의도가 느껴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지. 그지? 이건 누구나 다 똑같을 거야. 그지? 너 지우는 뭐 잘해? 여기에 self relevant 한 데가 어디야? 너한텐. 나 어렸을 때 그거 있었어. 나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공부랑 상관없이. 쌤은 노래였거든요. 쌤이 어렸을 때 노래방을 거의 일주일에 한 5번씩은 갔어. 그래서 애들이랑 노래 부르면서 막 하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막 노래, 막, 뭐라 해야 되지? 좀 그걸로 이렇게 신경전? 막 그런 게 우리 사이에서 있었는데, 그런 거 할 때 조금 예민했었어, 나는. 딱히 그런 거 없어? 지우는? 줄 넘기? 아, 그래? 나랑 상극인 영역이라 닥치고 있을게요. 시우님 뭐 없어? 노래? 너가 백마고에서 제일 잘 불러?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정발고에서. 어? 아, 그러니까. 아, 미쳤나 봐. 정발고에서 제일 잘해요? 어, 자신 있어? 멋있다.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멋있네요. 자, 뭐든지 잘하는 게 있으면 진짜 멋있는 거죠. 잘하는 거, 아무리 이상해도 막, 뭐 예를 들어 저는 피자 박스를 1초 만에 접어요. 우리, 뭐, 그런 게,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해도 잘하면 멋있거든. 뭐든지 잘하면 멋있어. 나쁜 것만 빼고. 자, 그래서, 지금 뭐야. 4, 5. 아이고, 4, 5가 요건데 내가 지금 좀 하나씩 밀렸네? 뭐, 그냥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7번을 보면은, 아, 근데 다 계속 똑같은 얘기 하죠? 그래서, 뭐, 예시, 아, 아? 왜? 왜? 피곤해 보여, 내가? 어. 아, 그래. 나 지금 피곤해. 나 오늘 어제 4시간 잤어. 4시간 자고,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얘기했잖아. 7시간 자야 된다고.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수업이 잘 안 되네. 사례 제시를 통해 반복하고 있다라고.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얘기를 계속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이거죠. 자신이 무능하다고 여겨지면 도움은 위협, 즉 부정적인 걸로 느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그 사람의 자존감에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자제한다던가 좀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하겠죠. 이건 내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에서의 지혜이기 때문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됐죠? 넘어갈게요. 자, 9번 지문은 솔직히 무난했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을 가늠해 본다라고 본다면 그렇게 높지는 않고, 근데 어차피 정발고는 또 단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요거는 조금 간단한 문제로 소모될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다. 자, 빈칸 추론으로 출제됐죠. 그래서 저는 요거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중심 내용. 그리고 칭찬이 기본적으로 어때요? 자기와 관련되면 위협으로 된다, 약화된다. 어때? 키워드가 2개지. 칭찬은 자기와 관련된 구간이라면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A, B 빈칸으로 뚫기가 좋아서 제가 봤을 때 요약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 내가 이 2키워드와 관련된 유반이어를 잡아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요약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어. 아, 잠깐만. 도움은 자기와 관련된 영역에서 위협이 될 수 있다. 기분도 꿀꿀한데 분필이나 바꿔야겠다. 자, 됐죠? 10번 보겠습니다. 10번도 쉬워요. 10번도 또 저거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웃음 이런 거. 그러니까 좀 보통
오히려 화기애애하고 뭔가 좀 오붓한 분위기는 좀 애매하게 친한 친구일수록 좀 강하죠. 좀 애매하게 친한 친구. 뭐 예를 들면 그냥 인스타 이름만, 그 아이디만 알고 카톡 친구만 되어 있고 좀 이렇게 애매하게 아는 친구도 있지. 난 대학, 쌤은 경영학과 나왔잖아요. 경영학과가 한 학기, 아니, 한 학년을 300명 정도 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기억이 안 나. 300 몇 명이었거든? 어마어마하지. 예를 들면 국어국문학과 이런 데는 한 30명에서 50명 이렇게밖에 안 뽑아. 그러니까 한 반에서 다 알아. 근데 이제 경영학과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막 반도 A반, B반, C반, D반 막 이렇게 나눠. 우리 때는 한 4반 정도 분반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피상적으로 그냥 인사만 하는 안녕 막 집에 안녕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애들이 허다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이일수록 조금 웃거나 이런 게 좀 많죠. 친구끼리는 뭘 웃어 웃기는 서로 정색하고 욕하느라 바쁘지. 그지? 요거는 이거 봐봐. 어휘가 없잖아. 왜 그러냐면 이런 때가 있어. 그러니까 어휘 문제를 낼 때 어휘가 조금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다 뭐냐면 주제와 너무 직결돼서 유반어가 더 오히려 헝클어지는 경우가 있어. 근데 또 그러면 또 안 나오거든. 그래서 나도 이걸 쭉 봤지. 유반어로 1대1로 대응해서 바꾸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유반어를 너무 어려운 걸 쓰거나 아니면 이걸 길게 풀거나. 근데 길게 푸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풀면 되니까요. 단어가 문제가 돼서 문제니까 내가 지금 어휘 연구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가 좀 중요하다 봅니다. 자, 여기는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The time in, 그러니까 이거 웃음을 사회적 맥락 내에서 웃음이 어떤 역할을 하나 보는 거지. 그지? 웃는다는 건 기본적, 그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할 테니까. 여기 보시면 개인이 혼자서 웃을 때보다 같이 짝을 지어서 웃을 때가 2배나 더 웃음 빈도가 높았대요. 그죠? 어색한 사이끼리. 그지? 둘은 친구는 아니죠. 서로 모르는 사이에요, 혹시? 모르는 사이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나갔다고 쳐? 그럼 혹시 예를 들어 지우가 아까 우리 수업할 때 이거 아까 선생님 뭐라 하셨어 하면 시현이가 모르는데?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냥 웃으면서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하셨어.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런 거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둘이 짝을 지었을 때가 당연히 혼자 있을 때보다 2배로 더 많이 웃었는데 여기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Frequency of laughing, 웃는 것의 빈도는 only slightly shorter. slightly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차이란 뜻이야. 완전 약간이란 뜻이야. 엄청 조금. 겨우 조금 짧았대. 그러면 뭐보다 친구끼리 있을 때가 낯선 사람들끼리 있었을 때보다 조금 더 짧았다라는 건 뭐예요? 조금 더 짧았다. 그게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즉, 그게 그거 쓰면 좀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 뭐 썼냐면요. Was nothing longer for friends than 이렇게 썼죠. 더 긴 게 아니다. 그냥 똑같은 말이지. 그지? 그래서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비교급을 부정하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이렇게 돼요. 어쩌면 뭐 비슷하겠죠. 이렇게 근사치로 가버립니다. 지금 A1에 보시면 부정문에 비교 표현에 부정문 때렸잖아요. 내가 지금 답에다가 그지? 그렇게 되면은 원급 비교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뜻이 돼요. 자, 그래서 더 긴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서로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혹시 비슷하다, 필적하다 영어 단어 기억나는 거 있는 사람? 어제 했을 텐데. 기억 말락말락하지. 뭐라고? 안 나? C로 시작하는데 비슷하다. 이거. comparable. 필적한. 이거 하지 않았어? 또 백마랑 헷갈렸나?
괜찮아. 이 강의 듣고 있는 소영이랑 지연이도 앞으로 갔을 거야. 그치? 했지? 다행이다. 지연이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지연아 들어와. 수업 들을래요? 워크북? 들으면 줄게. 잠깐만. 자, 여기 강의 올라가면 바로 들어. 몇부터 몇 7부터 12. 소영이는 연락이 안 되네. 조심히 가. 자, 이건 그래서 끝이고요. 어법. 어법도 하찮습니다. 이거 뭐 낼 게 없어요. 근데 어법 되게 많지. 근데 이거 다 합쳐서 한 3분 걸려요. 3분. 보세요. 어법이 있기는 한데 다 중학생 애들 애용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잘 보시면 compared to 이거는 뭐예요? 데브로랑 진스버그가 검증을 했다. 그래서 frequency of laughter in matched pairs. In matched pairs of strangers were friends who watched a humorous video together. 이거 싹 다 전치사구 in. 여기에서 부사적 표현으로 쓰인 거예요. 그죠? 그럼 일단 탁 끊어볼게요. 그러니까 어제 동사 나왔지. 접속사 없으면 동사 또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분사구문이에요, 이거. 자, 그러면 compared냐, comparing이냐 라고 한다면 이거 뭐 해야 돼요?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1단계 뭐 해라 일단? 뭐 찾아라? 의미상의 조화. 이거 누구야? 여기 있네. 이거. 그 낯선 사람이랑 짝을 지었거나 친구랑 짝을 지은 쟤네들을 누구랑 비교했다고? 혼자 본 애들이랑 비교됐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얘네가 그러니까 잘 봐. 얘네가 진스버그랑 데브로 아저씨에 의해서 비교된 거잖아. 근데 여기다 컴페어링 하면 무슨 대참사가 일어나요? 얘네가 가갖고 쟤네한테 가갖고 야 우리랑 뭐 비교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세요. 그리고 스펜드 나오면 동명사 나오는 거 이거 알지? 중딩 때 했죠? 혹시 시현님 이거 알아요? 그래서 소비하다라고 하면 여기 동명사 나오는 거 그거고요. 자, 1초짜리. 자, 그 다음에 twice as frequent as. 자, 거기다 제가 배수사 플러스 원급 비교라고 했지? 자, 여기에 있는 as는요, 똑같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똑같이. 그러니까 2배 똑같이 빈번하다. 뭐만큼? 혼자인 때만큼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잘 봐. 혼자일 때 2배 똑같이 frequent, 빈번하다는 게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배수사를 넣은 원급 비교는 뭐랑 같아요? 비교급이에요. 리딩부스트에서 예전에 했었죠. 그래서 2배 똑같이 많다는 건 그러니까 2배 더 많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교급이에요, 이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혼자일 때보다 2배 더 많이 웃는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hat made라고 돼 있네. that은 당연히 주격이죠. 동사니까요. 선행사는 bond라고 하면 돼. bond는 유대관계, 사회적 유대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make가 나왔고 person이라는 목적어가 나왔고 그래서 그 목적어가 feel 하도록 했다라고 하니까 동사 원형 나와야죠. have, make, len 나오면 뒤에 동사 원형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the fact that은 the fact를 부연 설명하는 동격의 접속사 되시죠? 그러니까 B4와 B6는 서로 다르게 쓰인 거지.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한번 볼까? This explanation is supported. 이 설명은 지지받는다. 그래서 보강 설명이 된대요. 사실에 의해서. 자, 그 사실은 뭐냐면 그들의 strange condition.
낯선 사람의 조건이라는 거네. 낯선 사람 조건이 뭔 말이야? 짝을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정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하고 하면서 뭐 해요? 선행사를 부연 설명하고 있네. 이거 관계 부사의 계속조연법이에요. 아시겠죠? 관계 부사의 계속조연법. 그때는 한 사람이 웃는다. 그럼 다른 놈이 똑같이 따라서 웃어요. 이렇게 부연 설명하려고 끌고 온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니까 이거 봐봐.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 얘는 동격의 접속사. 얘는 뭐야? 목적어 역할을 하는 종속 접속사. 그죠? 서로 대시 다 다르게 쓰였어요. 그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시나 find가 무슨 뜻이죠? 그쵸, 찾다죠. 자, 이렇게 하면은 찾다라고 하면 조금 말이 이상해져요. 이렇게 만약에 쓰이면, 즉, find things funnier 이런 식으로 쓰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하라 했어? 오가 오씨라고 알게 되다라고 해석해 주세요. 그래서 things 어떤 것들이 더 재밌다고 알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해석상에서 중요한 문법들만 잡았어요. 문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저거 한 배수사 정도? 그나마 배수사랑 나대의 법비 정도? 그러니까 다음 장 좀 정리 다 되셨으면 22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그나마 문법으로 건드려서 문장 단위로 한번 조금 너네를 털겠다 하면은 배수사 원급 비교가 조금 생소할 테니까. 자, 배수사 원급 비교는 뭐랑 같다고요? 비교급이랑 같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배수사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정도 더인지 나타내려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배수사 원급 비교는 결국 비교급이랑 같잖아요. 근데 왜 비교급을 굳이 안 쓰고 원급 비교로 배수사를 쓰냐? 얼마나 더 많이 하는지를 드러내고 싶어서 수치상으로 드러내고 싶어서 배수사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예요? more frequent랑 결국 같은 말인 거죠. 그리고 more frequent라고 했으니까 이 as를 어떻게 바꿔야 돼? more의 친구, 즉 비교급의 친구인 than으로 바꿔주셔야겠죠. 알겠지? 그거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거는 의미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문법상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신 분은 C2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고 자, 나데이 법비. 나데이 법비를 보통 쓸 때는요. 이런 식으로 인스테드를 자주 끌고 오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이 아니다. not A, but 그 대신 그렇다기보단 이거다. 이런 식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instead도 많이 쓰는데 뭐도 많이 쓰는 줄 알아? rather도 많이 써요. rather. 오히려 이런 뜻이죠. 오히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래 이런 식으로 쓸 때 not A but B 논리구조. not A but B 논리구조를 제가 나올 때마다 다 잡는 이유는요. 이거 서술형으로 출제해요. 그러니까 너네 학교 선생님은 중심 주제를 관통하는 문장들을 서술형으로 냅니다. 아무거나 안 내고요. 뭔가 문법적으로 휘황찬란해서 낸다?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너네는 무조건 주제의식과 결부되고 어휘가 중요한 애들만 잡아서 단어 푹 던지고 배열해라. 단어 툭 던지고 조건 툭 던진 다음에 영작해라. 이거 두 개가 단골이에요. 정발고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겠지. 자, 논리연구 넘어가 볼까요? 자, 논리연구 보시면요. 얘도 또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또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웃음의 중요성.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웃음의 중요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웃음이 얼마나 중요할까를 검증하고 싶었던 거야. 뭐를 통해서? 이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데브로 아저씨랑 지인스버그 아저씨가 뭐를 통해서 했죠? 검증 뭐를 통해서 했어요? 어색하지 않은 상황에서 웃음 빈도를 비교했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웃음 빈도를 비교했다고요.
그러니까 웃음 빈도를 비교하면 웃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지? 그래서 2번, 3번에 결과가 나와요. 결국 결과는 뭐다? 당연히 혼자 웃을 때보다 여러 명이서 웃을 때 더 많이 웃었고요. 이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회적 맥락이 기능을 했다라는 걸 일단 1차원적으로 전제 조건은 우리가 성립을 시킨 거네. 그제 혼자보단 더 많이 웃었으니까. 오케이, 이건 패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맥락 속에서 웃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발휘하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보시면 친구랑 웃든지 그다음에 낯선 사람이랑 웃든지 겨우 그게 그거다. 비슷하다라는 거면 웃음이 역할을 한다 안 한다. 역할을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 맥락 내에서 웃음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4, 5번. 자,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분석을 하면, 그러니까 웃음은 어떤 역할을 하냐가 궁금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 결과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을 해봤더니, 웃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유대, 연대를 형성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이 웃으면 나도 덩달아 같이 웃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웃으면 나도 함께 웃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웃는다라는 거예요. 왜? 웃어야 편안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으니까. 내가 너의 의견에, 내가 너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호감을 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7번에 보면 결국 인간은 웃음을 통해서 타인과 연결되려 한다. 얘들아, 우리가 진짜 웃겨서 웃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이런 거죠. 혼자 웃을 때랑, 그러니까 똑같은 개그 프로그램을 보여줬는데, 혼자 볼 때랑, 시은이랑 지우랑 볼 때랑, 그 다음에, 뭐, 지우가, 뭐, 지연이랑 볼 때랑,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까? 그럼 언제 제일 많이 웃는다는 거야? 너네 둘이 볼 때. 그죠? 왜? 어색함을 깨야 되니까. 어쨌든 같은 정발고라는 커넥션은 있지만 서로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아는 경우에는 어떻게? 웃음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똑같은 걸 교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서 연대를 느낀다. 이게 웃음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웃음도 결국은 무슨 기능을 한다는 거야? 사회적 기능을 한다는 거야. 그죠? 간단하지? 넘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9번, 10번 다 쉽지? 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는 뭘로 나왔었냐면, 이거 뭘로 나왔더라? 어차피 여기 좀 써있지. 빈칸 추론이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뭘로 나와? 그러니까 실험 나오면 사실 원래 보통 그 종속 변수랑 독립 변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가 딱 명확하게 나뉘어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딱 나뉘기 때문에 영어 지문에서 보통 실험 나오면 사실 요약 단골이야. 그리고 대의. 이건 제가 봤을 때 요약문도 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술형. 그러니까 서술형 포인트가 몇 개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요약문 작성 같은 게 좀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웃음은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연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사회적 기능이겠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한번 다양한 표현에 익숙해져 보시라고 주제를 조금 색다르게 써봤어요. 자, 다 되셨으면 바로 이제 10번 질문했구나.
26쪽 오시면 되겠네요. 아, 이 11번 지문 좀 어려워요. 11번 지문 혹시 지문 내용 안 읽어본 사람? 혹시 내용 모르는 사람? 시간 주게. 이거는 한글로 좀 읽어봐야 되거든? 그러면 그냥 기왕 이렇게 된 거, 시간 30초 드릴게요. 가볍게 읽고 오세요. 한글로만 된 걸로. 자, 이제 한번 읽어볼게. 지금 이거 내용 뭐야? 주제. 탈락.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자, 지우가 지금 뭐라 했냐면, 시간 구분이라고 했어요. 이 지문의 키워드가 현재와 과거비를 딱딱딱 나누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너 이거 비슷한 거 엊그제 했지? 이거 뭐였지? 그때? 도시, 속어의 등장은 어디서 시작했다? 도시에서. 그러니까 도시가 키워드라 했지? 거기서 똑같이 이거 학교 선생님도 분명히 뭐라 했을 거냐면, 자, 그러면 시은이도 한번 기회를 줘볼게요. 시은아, 이거 키워드가 뭐예요? 핵심 키워드. 기후변화예요. 이거 기후변화예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우리 책임이니까 시간 나누지 말라는 거야. 마치 시간을 나누면 어떻게 되는 것좀 뭐야? 내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잘했어요. 기후변화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단어가 중요성이 조금 중으로 잡은 이유는 일단 좀 쉬워서 일단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자, 그냥 하나씩 좀 볼게요. 좀 빠르게 봅시다. segregation. 그리고 division이랑 같이 묶었어. 여기 division 어딨니? 여기. division이랑 segregation이 분리한다, 나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separation, dissociation, classification, section 다 어디서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혹시나 다른 단어로 치환하실까봐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잡은 거고. self-referential이 뭐예요? 자기가 언급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자기가 지시한다.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뜻이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서브젝트지. 서브젝티브지. 주관적인. 그죠? 혹시 내 말 이해돼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개념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주관성이 짙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요거를 서브젝티브랑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좀 중요하다고 봐요. 혹시 학교 선생님이 요거 이런 식으로 치환하면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줄 알아야 돼. 왜냐면 self-referential이라는 말 자체가 다소 조금 어렵게 쓰인 말이니까 저걸 좀 쉬운 단어로 치환하면서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라고 한마디를 나와 비슷하게 하셨다? 아, 저거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정발고 선생님이 출제하시는 수준이랑 설명하시는 수준이 꽤 높습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학교 중에서 단연 최상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걸맞는 사고력을 갖고 계셔야 안 털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거 A3는 높아심에 잡은 거야. 자, 시은아, 매너가 뭐예요? 방법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소위 말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저 남자는 매너가 너무 좋다. 그 매너는 뭐예요? manners야. S 붙어야 돼. 그래서 내가 거기 써놨지? 혼동하지 마시라고. manners는 예의라고 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매너는 방법이니까 특히 패션 있죠. 패션. 패션이 방법이란 뜻이야. 그래서 old fashioned 하면 구식이란 뜻이야. 옛날의 방식. 그래서 fashion도 방식, 방법으로 자주 쓰이니까 몰랐으면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mislead는 잘못 이끌다. 그러니까 그걸 호도하다라고 하거든요. 호가 이제 잘못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도하다라는 거는 잘못 이끌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왜 웃어? 왜? 내가, 내가 혹시 너 웃는 거 호도법 때문이야? 라고 하려고 하다가 에이, 설마 했는데 아직은 고등학생 맞네요. 네. 너도 호도법 생각했어? 자, 어쨌든 너네 이거 호도하다 국어 비문학에서 자주 나와요. 호도하다는 mislead랑 똑같은 뜻이야. 잘못 이끌다. 꼭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다 뭐 deceive는 속이다라는 뜻이야. deceive, delude는 속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이다와 관련된 유효어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mislead는 유효어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비문학에서 단골이기 때문에 영어 비문학에서는 꽤 많이 나와요. 자, hide 그리고 밑에 obscure 이거 다 감추다, 잘 안 보이게 하다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실 유의어도 유의어인데 반의어도 아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밝히다, 명확하게 드러내다. 의 단어인 reveal, disclose도 같이 외우시면서 여기 있는 단어는 싹 다 외우셔라. 컨실은 다 아시지 않을까? 컨실러가 있잖아. 컨실러 너네 화장품 가리는 거, 그죠? 그래서 컨실부터 시작해서 거의 vague, veil. 이 veil이 뭔지 알아? 베일에 쌓이다 할 때 그 베일이야. 베일에 쌓이다. 그 안 보인다는 뜻이잖아. 그 베일이 이 베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어는 다 얼추 아실 거라 보시고요. 이게 왜 중요성이 중요인지 알겠지? 다 나옴직하지만 다 웬만하면 너네가 직관적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법. 이거 어법 하일 텐데. 아, 중이네? 자, 어법이 중이라는 건 그럼 몇 개가 되게 크리티컬하다는 건데. 몇 개 안 되는데. 자, we understand that. 종속 접속사죠. 자, 이거는 이제 뭐 스피디하게 하고 훅 넘어갑시다. 자, B2. 아, 이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여기 해석 잘해야 되거든요. 잘 보세요. In the case of climate change, however, 자, 근데 기후변화의 사례에서는 그러나, the sharp division, 매우 날카로운 디비전, 구분은, 그러니까 명확한 시간의 구분을 past, present, and future, 이 3시제로 나누는 건, 자, 그러니까 얘가 디비전이죠. 주어가. has been desperately misleading. has been desperately misleading 자체가 동사죠. 자, 그리고 and 친구 찾기죠. 그러니까 완료 1, 그러니까 현재 완료가 2번 쓰인 거죠. 그리고 완료 2예요. 그럼 뒤에 또 PP 나오겠네. has most importantly hidden. 이거 보이죠? 자, 그러니까 동사가 2개 나온 거죠. 자, 잘못 이끌려면은 이끄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타동사야, 자동사야, 당연히. 타동사겠지, 당연히. 그리고 시연아, 숨겨야 돼.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당연히. 뭐를 숨기는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둘 다 타동사지. 그럼 뒤에 무조건 뭐 있어야 돼요? 목적어 있어야 되죠.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엥? 없네. 얘 때문에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전치사구가 앞으로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시야로부터 숨겨졌다. 그러니까 시야로부터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 게 시야로부터 숨겼다라는 표현으로 더 오히려 해석이 매끄럽게 되겠죠. 그래서 목적어를 뒤로 뺀 겁니다. 여기까지가 싹 다 목적어예요. 알겠죠? 그래서 잘못 이끌고 숨겼대요. 책임의 범위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책임져야 되는 수준과 정도를 다 감추고 있다는 거야. 교묘하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누면 시간을. 알겠지?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 해석이 잘 안 되셔서 그래서 제가 잡은 거고요. 자, the way죠. the way는 방식이에요. 길이에요, 길. 길을 부드럽게 닦는다라는 뜻이 되는데, 자, 그 길이 뭘로 가는 거다? divorce. 분리시키는 길이래요. 우리 스스로를 책임감으로부터. 자, 이거는 뭐뭐로라는 뜻이야, to가. 투부정사가 아니라 뭐뭐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으로 가는 길이 뭐야, 영어로? 옛날에 숀이었나, 걔 이름? 멈추 시간 속 그거 웨이백홈이었지, 그거. 아, 그건 투가 없잖아. 참. 아니, 오늘 나 뭐 이렇게 바보 된 거 같지? 내가 좀 갈아 끼고 올 거야, 집에서. 자, 어쨌든 way to home 하면은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전치사로 쓰인 거예요. 전치사 뒤에는 시나 무조건 뭐 나와야 돼요? 명사 나와야지. 그러니까 동명사. 이거 조심해. to divorcing 이라고 해야 돼요. 고1이었으면은 저런 거 나오는데 고2여가지고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문법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아가지고. 자, 그리고 이거는 내용이 너무 아까워서 문법으로 나오면 조금 아깝긴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또 얘는 또 뭐예요? 문법은 애매하게 있는데. 근데 또 안 내면 좀 아깝네? 근데 또 어휘랑 내용은 좀 괜찮네? 그러면 단어랑 문법 합쳐서 서술형 내는 거예요. 알겠죠? 서술형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보세요. For development in the past and the future with which. with랑 which의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자, 릴레이 퀴즈를 내볼게요. 이거는 지훈아 하도 했으니까 시은이한테만 물어볼게. 관계대명사 뭐 필요해요? 관계 부사는요?
선행사. 그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요? 자, 선행사라고 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관계라는 말 나오면 그냥 무조건 다 뭐 박으면 돼? 근데 박으면 안 되는 애가 한 명 있어. 그게 누굴까? What? 잘하네. 응. 금방 따라오네. 자, with which니까 뭐 필요해? 그러니까 얘네 필요하죠. 이거 엄밀히 말하면 이거 싹 다인 것 같은데, 그지? 이거 싹 다인 것 같은데, 자, 선행사 앞에 그냥 뭉뚱그려서 다 잡으세요, 그냥. 그래서 with which, 그러니까 얘네들과 함께 우리의 lives, 우리의 삶이 사실은 엄청 밀접하게 얽혀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얽혀 있다가 intertwined 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뭐뭐와 얽히다. 그러니까 with가 지금 어디로 간 거야? 뼈로 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나올만 하죠. 요건 좀 낼만 해요. 자, 그 다음에 it is not that 접속사죠? B1에 있는 거 그대로 내려왔어요. it is not that 접속사. 그리고 it is that 접속사. 그 다음에 arise 혹시나 해서 잡았는데 arise랑 arouse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가 뭘까? 자동사? 누가 자동사? arise. 그럼 얘는 자동사. 그럼 arise는 뜻이 뭔데? 일어나다. arouse는 일으키다. 수행평가 있었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rise랑 raise 생각하면 돼. rise는 뭐예요? 태양이 혼자 올라가는 거고 raise는 우리가 올리는 거잖아. 그지? 손들어를 raise your hand 하면은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죠? raise your hand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거 자동사죠? 왜 뒤에 목적 없잖아요. 그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문법이 좀 좀 싸구려져. 그래서 문법을 대놓고 물어보기엔 조금 그래요. 이거 문제 날리는 거거든요. 너네 학교 선생님이 그럴 실리가 없어요. 근데 일단 작년만 보면은 작년에 두 분 중에 한 분만 올라왔잖아. 근데 작년에 니네 트렌드가 좀 어땠냐면 중간고사는 조금 봐주는 느낌이고 기말고사 때 한번 죽어봐라 이런 느낌이었거든. 근데 이번엔 그냥 계속 죽어라 이러시는 느낌이라서 어떻게 내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간고사는 작년에 1학기랑 2학기 둘 다 조금 무난하게 조금 살짝 쉽게 기말고사보다 그러셨거든요. 기말 서술은 없어? 나 왜 처음 듣지? 자, 이게 내가 너네한테 느끼는 감정이 알겠지? 자, 우리 이거 수업 때 했었죠? 딱 했는데, 처음 듣는,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랬구나. 그럼 또 외부 좀 한 30개 들고 오겠네, 또. 그러진 않으실라나? 외부지문 줄여준다 이런 환상적인 소식 없어요? 어? 어. 응. 그래서 몇 개 못 내는 거지. 뭐지? 이번에 지문 개수 줄여준다 그런 좋은 소식은 없어요? 절대 없을 것 같아. 응. 14번? 그래도 진도는 따라잡았네, 나 지금. 얼추. 아, 나 진짜 어제까지 진짜 지옥인 줄 알았어. 내 하루하루가. 왜냐면 니네 진도를 너무 못 빼준 것 같은 거야. 또 떨어뜨렸네. 그래가지고, 막 미안한 거지. 너네가 너무 초조해 할까봐. 진도를 많이 안 나가나 싶어 할까봐. 아니, 그런 건 아니네요. 음, 그렇군요. 음, 셋. 네, 열심히 하자. 자, 1번에, 2번에 뭐라 했냐면, 음,
현재랑 과거랑 미래로 나누는 거는 왜? 자, 28쪽이죠. 죄송합니다. 나 이러고 그냥 넘겨버렸어. 한 줄 알고.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선행사 수식하기. 그러니까 이거 영작해본다라고 하면, 왜냐면 이거 갖고 서술형 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with가 어디에서 연결된 거니까 be intertwined with니까요. 여기 있던 전치사 앞으로 끌고 가면서 선행사 앞에 있는 애 잡고 이렇게 섞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제가 항상 뭐라고 해요? 전치사 플러스 선행사라고 하라고 하죠. 그래서 선행사의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어느 정도 숙지만 하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문법을 건들 때 저기가 가장 유력하다라는 느낌으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을 현재와 과거, 미래로 나눈다라는 건 원래 그렇게 나눈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인간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나눈 거잖아. 근데 2번까지 다 합쳐서 보면 그게 전통적인 방식이긴 한데 뭐 잘못된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자,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는 것은 주관적이며 관습적인 인위적 행위.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다. 뭔가 현재, 과거, 미래로 나누는 건 되게 바보 같은 짓이야. 이런 식으로 느낌으로 주는 것 같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2번 문장에서는 뭐래요? 컨벤셔널 하지만 이게 종종 잘 쓰여. 그러니까 기능을 잘 해.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아니야. 잘 쓰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거야? 아니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왜? 이거 문장삽입 포인트잖아요. 설마 문장삽입 아니었겠지? 오케이, 문장삽입 포인트야. 흐름이 뒤집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3번 문장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기후변화죠. 이게 키워드예요. 자, 기후변화에서는 이게 오히려 어떻게 한다? 사람들이 본질을 못 보게 한다는 거죠. 기후변화에서는 이러한 시간 구분이 본질을 기후변화 문제의 본질을 못 보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함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의 의식을, 시간의 의식을 좁히는 거는 어떻게? 방식을 더 부드럽게, 그러니까 더 완만하게 해주는데 우리 스스로를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한다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그것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그러한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구분이 인간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 자, 여기서 회피라는 단어가 안 써있는데 내가 의역했으니까 영어도 써주고 갈게요. avoid죠. 회피할 구실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다 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인간이 관습적으로 늘 시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눠왔는데 기후변화도 그러한 시간적 측면으로 3등분을 해서 바라보면 필연적으로 현 시대,
현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빠져나갈 구실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 6번에서 그걸 뒷받침하기를 in the climate case, 그래서 이 환경의 경우에서는 it is not that, 아니래. we face the fact, 우리가 사실을 직면하지만 그렇다고 책임감을 부인하는 건 아니래. 그렇다고 알았어,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눈다는 게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it is that the realities,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realities are obscured, 현실이 흐릿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from view, 시야로부터 by the partition, partition이 뭐냐면 구분하다라는 뜻이야. the partitioning of time, 시간을 구분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현실을 잘 못 보게 한다. 그래서 the questions of responsibility toward the past and future,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책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회피할 구실을 준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당연히 대놓고 기후변화 내 알바야? 어차피 나 한 40년만 살고 죽을 건데 그건 뒤에서 알아서 하라 그래. 이렇게는 대놓고 말하는 미친놈은 없다는 거지, 당연히. 근데 문제는 뭐다? 현실이 시야로부터 가려져 있어서 과거와 미래에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현실이 흐릿해지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의 책임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은 바로 열로 오셔서 자, 얘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법 포인트가 조금 짜잘짜잘하면서 의외로 파워가 있어서 서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요거는 내용이랑 결부되기 때문에 요약문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흐름이 중간에 뒤집히면서 키워드가 중간에 나오죠. 그러니까 삽입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 어쩌면 순서도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순서도 아까 보니까 좀 끊기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뭘로 나왔냐면 어딨냐? 요건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문 주제는 시간의 구분이 기후변화의 책임을 흐릿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시간의 구분이 기후변화의 책임을, 인간의 기후변화 책임을 흐릿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면 주제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12번 하고 얼른 집에 가서 밥 먹읍시다. 이거 내가 봤을 때 이번에 뉴스 보면서 정하신 거야, 이거. 혹시 알아요, 그거? 미국에서 은행 망한 거? 야, 그것도 벌써 한 달 다 돼가는데, 그거? 그지? 나 이름 까먹었다. 잠깐만. 실리콘밸리 뱅크, SVB, 그지? 사실 이게 뱅크런이라고 하죠? 뱅크런이 뭔지 아니? 너네 우리 되게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다? 뱅크런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은행으로 뛰쳐가는 거야. 뛰어가는 거야, 뱅크. 너네 은행이 무슨 원리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가 맡긴 돈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만약에 맡긴 돈을 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은행 거지 되는 거야. 은행이 거지 되면 어떻게 돼? 어? 그러니까 니네 은행 있잖아. 은행이 망하면 진짜 큰일 나거든? 은행이 망하면, 그러니까 금융이라고 하잖아. 금융이라는 말은 뭐냐면 돈을 돌린다는 뜻이야. 근데 이 돈을 돌리는 가장 핵심 주체가 누구냐면 은행이야. 그래서 현대사회, 현대 경제에서 은행이 막히면 이제 진짜 엿되는 거야. 그래서 저거 SVB,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은행이 망했을 때 미국 정부에서 계속 한 게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망할 놈이 망한 거지. 너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꾸 이렇게 안심시킨 거야. 근데 그거 안심시킨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안심 안 시키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SVB라는 은행이 망할 때 어떻게 망했냐면 진짜 몇 시간 만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젠 뱅크런도 아니야. 스마트폰 런이야 이제. 핸드폰에서 돈 바로 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바로 진짜 몇 분, 몇십 분 만에 바로 은행이 망할 수 있어요. 이제 진짜 이제 뱅크런도 아니야 이제. 은행 가서 뛰쳐가서 돈 빼는 게 아니라 바로 스마트폰으로 돈 빼는 거야. 근데 이거 되게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예를 들어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하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거래위원회 이런 데서 바로 잡아가. 예를 들면 지우가 장난친다고 님들아 큰일 났음 막 이러면서 페이스북에 좀 있으면 농협은행 망한다고 하니 돈 빨리 빼야 돼. 나 지금 700만 원 미리 뺐음. 이렇게 하자. 너 바로 구속이야. 너가 지금 금융위기를 조장하는 거 꼴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농협에 있는 돈을 빼잖아.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 쳐봐. 예를 들어 우리은행이 농협과 관련된 주식을 14% 보유하고 있었다 치자. 그럼 갑자기 우리은행 돈이 빠지기 시작해. 왜? 농협의 주주니까. 그러니까 이거 피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은행 갑자기 예금주들이 돈을 갑자기 빼. 그럼 농협 망하고 우리은행 망하고. 근데 얘네 망하면 어떻게 돼? 근데 은행들끼리도 거래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러니까 1금융에 보통 2금융, 3금융한테 돈 빌려주거든. 그럼 밑에 있는 막 토마토 저축은행 이런 데 갑자기 망하는 거야. 근데 토마토 저축은행 같은 데 누가 많이 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가. 금리가 막 10%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노잣돈이나 아니면 목돈 이런 거 있잖아. 썩히기 아까우니까 이런 걸 그런 데다 놓으시거든. 그럼 그거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무서운 거야, 이거. 그러니까 한 번 붕괴되기 시작하면 금융은 걷잡을 수 없이 망하는 거. 그러니까 금융은 거의 지금 현대 경제의 핏줄이에요, 핏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기사 보시면서 혹시 넣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보는데, 자, vulnerable이 뭘까요? vulnerable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취약한이라는 뜻이야. 그럼 당연히 좋은 뜻이야, 안 좋은 뜻이야? 당연히 안 좋은 뜻이죠. 그래서 vulnerable은 여기서 부정적인 어감을 쓰인 거고요. 그리고 A1의 그 부정적인 어감과 관련된 거 싹 다 잡았어요. A1은 별표 치고 무조건 외우세요. 사실 A1과 A2 때문에 제가 중요성을 중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A1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저는 중심 내용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 중심 내용으로 나올 거거든요. 주제나 제목. 그럼 vulnerable과 관련된 단어 갖고 분명히 내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A2에 보면 without any contact라고 했지. 그 어떤 접촉도 없이 감염이 일어난다라고 했잖아. 나 이거 의미 추론 문제 낼 것 같아. 그러니까 두 개야. 그러니까 이거 의미를 물어보던가. 그러니까 감염이 접촉 없이 일어난다. 야, 코로나는 적어도 감염 접촉이라도 있지. 이거 금융위기는 접촉도 없이 일어나는 거야. 아니, 농협이 망했는데 왜 갑자기 우리은행이 그러니까 이번에 잘 봐. 실리콘밸리뱅크 망하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어디서 터졌어? 스위스의 UBS가 터졌잖아. 이거 니네 말도 안 되는 게 127년인가 됐어 이거. 엄청 오래된 은행이고요. 유럽에서 엄청 강한 은행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좀 지금 망했지만 살짝.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세계 10대 은행 안에 들어갔던 은행인데 지금은 조금 얘네가 삽질해서 30위 정도까지 늘려놨거든. 그래도 어쨌든 세계 30위 안에 드는 은행이야. 근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하는 건 괜찮아. 우리나라로 치면은 토마토 저축은행이거든. 막 오케이 캐시, 막 오케이 그 러시안 캐시 이런 데 있잖아. 그런 데가 망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상관없어. 근데 UBS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신한은행 망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신한은행 날아가면 그냥 대한민국 와 상상하기 싫은데 경제 진짜 4분의 1이나 5분의 1이 날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신한은행, 우리은행 막 이런 데 있잖아. 그다음에 국민은행. 그러니까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여기 넷 중에 하나가 망했다? 우리나라 뭔가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은행이 지금 망한다고 하니까 그때 부랴부랴 그래서 모든 세계가 나서가지고 그 옆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스위스 은행이거든. 옆에 있는 스위스 은행한테 야야 니네가 쟤네 사 이렇게 해서 지금 겨우 불 끈 거야 지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 안 껐으면. 그러니까 접촉 없이 갑자기 난데없이 여기가 갑자기 망가지는 거니까 얘가 망했는데 갑자기 얘가 위험해지는 거야. 엄청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위험해진다. 그래서 요거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A1, A2 때문에 잡은 거고요. Troublesome은 그냥 혹시 몰라서 잡았어요. Bothersome, disorderly, unruly 이거는 혹시 높아심에 잡은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self-fulfilling이 뭔지 아세요? fulfill이 이행하다지. 혼자 이행하는 거지. 이게 뭔지 알아? 북치고 장구치고야.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친다. 혼자 알아서 갑자기 자멸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뭐랑 같은 말이야? 이거랑 같은 말이야. 접촉 없이 망하는 거. 그래서 내가 거기 써놨지.
without any contact는 self-fulfilling 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거기 내가 뭐라고 했어요? financial crisis. 금융 위기는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그러니까 UBS가 지네가 우리 그냥 이제 127년이나 했으니까 그냥 망해버리자. 우리 사라지자 이 세상에서. 이러고 망하겠냐고. 어떤 미친 은행이 그러겠어. 그럼 금융위기는 어떻게 일어나냐? 내가 일어나고 싶다고 일어나는 거야? 아니지. 내 의지와는 정반대로 일어날 수도 있지. 거기 involuntarily 보이죠? 별표 한 2,000개 치시면 돼요. 이거 나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비자발적으로. A2의 그 의미에 financial crisis could occur involuntarily 라고 되어 있죠. involuntary라는 단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비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빵 하고 터진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문법. 나 오늘 진짜 왜 그러지? 자, 정신이 들었어 지금. 자, 문법은 쉬우니까 빨리 볼게요. make, 목적어, 보어, 그러니까 형용사 자리. 자, 초딩용이죠. 빠르게 보고. 자, 그리고 분사구문이래요. A financial failure can make its way. 그러니까 길을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퍼져 나간다라는 뜻이야. make its way는 말 그대로 이 길을 만들어서 쭉 나아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빌린 사람으로부터 은행으로부터 보험사. 이제 경제 이게 망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길을 쭉 만들어 간대요. 그럼 동사 이미 나왔네. 콤마하고 툭 찍었네. 그러니까 이거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플루처럼 마치 독감처럼 쫙 퍼지면서 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분사구문이죠. 자, B3는 조금 중요하긴 하네. 그지? 뭐 나왔으니까? 가정법이 나왔으니까. 자, 지우야, 가정법 누가 나타내요? 조동사 누구야? 우쿠슈마가 나타낸다. 신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지? 진짜? 그럼 가정법은 조동사 과거형 would, could, should, might가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 얘 때문에 가정법 과거죠. 그리고 가정법이니까 당연히 앞에 있는 if절의 시제는 싹 다 뭐로 써야 된다? 과거 시제로 써야 한다. 이거 뭐 모르는 사람은 저한테 수업 들은 사람은 다 알 테니까요. 그래서 요것만 보시면 돼요. 이 insolvent가 이게 지급 불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도란 뜻이야, 부도. 돈 못 내는 거. 너네 혹시 부도랑 파산이랑 차이점 알아요? 우리 IMF 터졌었잖아. IMF 터졌을 때 파산이 아니라 부도였어,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문제였었냐면 돈을 버는데 망한 거야. 돈을 잘 벌고 있고 흑자야, 심지어. 근데 망한 거야. 왜? 돈이 돌다가 막힌 거야, 가운데서. 갑자기 팍 하고. 그러니까 니네 지금 사실 이거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97년에 IMF 외환위기 겪었잖아요. 그때랑 되게 흡사합니다. 95년, 96년 때 상황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제2의 IMF가 터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됐던 게 그 강원도에서 레고랜드 채권 그거 터진 적이 한 번 있거든. 근데 그런 게 하나가 촉발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되게 무서운 게 그런 게 사소해 보이지만 하나가 딱 터지면 뇌관 터지듯이 갑자기 빡 터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IMF가 왜 터졌냐면 갑자기 한 회사가 돈을 못 댄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컸던 회사가 대우예요, 대우. 너네한테는 대우가 지금 어떤 회사로 기억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SK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의 SK. SK 지금 엄청 잘 나가잖아요. 그런 잘 나가는 기업이 생산도 잘하고 경제활동도 아무 문제 없는데 그저 앞에 줄 돈 못 줘서 망한 거야. 그러니까 파산이 아니라 부도로 다 망한 거야. 그러니까 부도가 되니까 이제 결국 파산으로 넘어간 거겠죠? 그때 막 사라진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insolvent가 그 돈 못 갚는 거 얘기하는 거야. 지급 불능.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우리가 뭐라고 생각했다? 뱅크 X라는 애가 부도 났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다? 와, 그러면 그 회사는 진짜 부도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장난으로 지호가 농협 지금 지급 불능 상태래요. 이 한마디 그냥 툭 던져. 그럼 갑자기 내가 농협 예금주야. 민감하지. 농협에다 2억을 넣어놨는데 너네 있잖아, 그거 예금 보호자법에 따라서 그 보험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은행이 망해도 국가가 보험에 따라서 돈을 다시 줘요. 근데 그게 얼마까지인지 알아? 5천만 원까지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었어. 그래서 우리 은행에다 25억을 넣어놨는데 은행이 망했네? 그럼 나 뭐야? 5천만 원밖에 못 받는 25억을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뱅크런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처럼 막 찔끔찔끔 막 너네 지금 통장에 막 한 5만 원, 7만 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괜찮아. 근데 은행이 무서워하는 거는 그런 큰 손들의 금융자본이란 말이야. 막 삼성전자가 막 뒤에다 금고에다 금 갖다 이렇게 해놓진 않을 거 아니야. 걔네도 은행이랑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갖고 있는 돈이 갑자기 싹 다 날아가는 거야. 삼성전자가 돈을 빼버리면 난리 나는 거죠. 자, 이 that은 당연히 뭐예요? fear의 목적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접속사가 되는 거고요. fear가 동사로 쓰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if 쓰였네. 그리고 ed죠. 과거 시제. 그러니까 여기도 우쿠슈마 가정법이죠. 자, 가정법 문장이 총 2개가 쓰였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가정법 문장은 제가 문장에다가 잡아놨거든요. 34쪽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정법은 우쿠슈마가 나타낸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영작은 크게 어려울 것 없고요. 이거는 영작을 출제할 것 같지는 않기는 해. 사실 그리고 거기다가 이거는 가정법이 예시될 때 쓰인 거라서 핵심 주제를 관통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나올까 싶긴 한데 그래도 가정법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법 중에 하나니까 제가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잡아놓은 거고요. 자, 다 되셨으면 이제 바로 논리 연구로 넘어올게요. 자, 이 문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심 내용을 위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심 내용은 출제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1, 2번 도입이니까 한꺼번에 잡을게요. 이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다 같이 연결돼 있다는 건 장점이기도 하죠. 그지? 그러니까 글로벌 사회가 왜 좋은 거냐면 옛날에 1억 벌 거 지금은 1000억 버는 거야. 글로벌로 열면. 그러니까 당연히 국제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단점이 뭐야? 다 연결돼 있어서 한 놈 망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르헨티나가 국채를 결국 갚지 못해서 IMF에게 외환위기 신청을 했다. 이거 아르헨티나 병신 이러면 안 되는 게 쟤네가 못 갚은 게 나중에 도미노로 터져서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거야. 그게 IMF였어. IMF 터지기 전에 뭐가 터졌냐면요.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졌어요. 그래서 싱가폴 이런 데서도 먼저 동남아시아에서 먼저 터진 거거든. 근데 굴러서 우리한테 온 거야 그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돈 못 갚았다. 스리랑카 병신 여기 거지 새끼들 돈도 못 갚는데요. 이러는 게 아니라 쟤네가 못 갚으면 우리가 망할 수도 있는 거야. 왜? 다 연결돼 있거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 국채를 빌려줬어. 스리랑카한테 돈을 빌려줬네? 얘네가 못 갚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사회가. 장점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다? 망하면 같이 망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취약해요, 감염에. 자, 국제 경제 시장에 연결성은 감염에 취약하다라고 해요. 자, 이 감염은 당연히 얘가 사람이 아니니까 감기에 걸릴 일은 없고 이건 비유적 표현이겠죠. 3번부터 5번에 있는 핵심을 통해서 구체화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감염에는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야?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위기가 온다는 거죠. 감염은 보통 어때요? 감염이 갖고 있는 통상적인 느낌은 접촉이 있어야 발병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는 또라이 같다라는 거야. 왜? unexpected거든요. 플루는 플루인데 예기치 못했다는 특징이 하나 있어. 그게 바로 뭐야? 접촉 없이도 걸린다. 그 어떤 투자 실패.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이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야. 그만큼 예측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육 6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면요. 폭포수처럼 바바바바 몰려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같이 함께 멘붕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다?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와 불확실성이 큰 경제 위기를 불러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흉이 누구야? 이거야, 이거. 이거. 이게 접촉 없이란 뜻이야, 결국. 이 부분이 나타내는 게 접촉 없이 감염된다는 거야. 그저 누군가의 불안함 하나로 은행 하나가 망할 수 있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시를 쭉 제시하죠. 은행이 그냥 갑자기 지급 불능 상태가 되는 거. 여기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콜렉티브 피어. 이거 제일 중요하죠. 콜렉티브 피어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군중의 총체적 공포가 금융 위기를 자초하도록 하고, 이는 골칫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러블썸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냥 요거 10번까지 한꺼번에 합쳐서 얘기할게요. 요거 지금 마무리된 거니까. 예시는 어차피 제시니까. 자, 군중의 총체적 공포가,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 공포와 불확실성, 그러니까 총체적 공포. 그러니까 한 명이 공포를 가지면 다 갖는 거네. 그지? 그러니까 알아서 일어난다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골칫거리야. 시연아, 왜 골칫거리일까? 왜 골칫거리야? 그렇지, 대비가 안 돼. 왜? 예측이 안 되거든. 예측이 안 돼서 대비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 금융감독은? 네, 금융계에 있는 감독기관은 그냥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안심해라. 우리가 잘 통제하고 있다. 근데 IMF 터졌죠. 그러니까 이 신뢰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 정부가. IMF가 우리한테 되게 많은 상처를 남긴 역사적 사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실수와 한 사람의 잘못, 그리고 한 사람의 공포가 이런 대참사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강원도지사 욕을 진짜 아마 세상 평생 먹을 욕 다 먹었을 거예요. 그때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국가의 경제가 진짜 박살나기 위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잘 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경제가 왜 무섭냐면 레고랜드가 터졌잖아. 레고랜드가 터졌는데 갑자기 애꿎은 뭐가 망한 줄 알아? 이거 한동안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레고랜드 그 채권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채권을 못 갚는다 해버리니까 갑자기 어떤 시장이 갑자기 붕괴 직전까지 갔었어. 어디 이게? 코로나 때는 활황 그 자체였거든. 그래서 막 못 팔아서 난리 났는데 갑자기 저거 하나 터지니까 갑자기 빡 망가진 게 하나 있어. 그게 중고차야. 중고차 지금 박살났어요. 중고차가 지금 예를 들면 뭐 팰리세이드 같은 차, 그 전에 코로나 때는 3,800을 팔았으면 지금 막 3,000, 2,900 막 이렇게 떨어졌어. 왜냐면 중고차 업자들도 걔네가 돈이 많아서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걔네도 빌려오는 거거든. 돈을 빌려서. 근데 돈을 빌릴 데가 없는 거야. 왜? 돈을 못 빌려주는 거야. 무서워서. 이것 때문에 갑자기 불확실성이 생겼거든.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레고랜드 때문에 중고차가 망한 거니까. 알겠죠? 물론 이건 레고랜드가 잘못한 게 아니죠. 강원도가 잘못한 거니까. 마치 내가 레고랜드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네. 네? 그건 아니고요. 자, 드디어 끝이야. 빨리 가자. 배고프지? 빨리 가자. 엄마 보고 싶다. 자, 12번 볼게요. 12번은 뭐예요? 공포와 불확실성이 금융위기를
초래한다. 끝. 자, 그 다음에 얘는 대의, 그 다음에 의미. 아, 의미 어딘지 안 잡아줬네? 의미 어딘지 잡아줄게요, 이거 쓰면. 자, 의미는요, 어디? 4번, 4번. 요거. 감염은 접촉 없이 일어날 수 있다. 요 부분 있죠? 여기 의미 추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공포와 불확실성만으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얘기하려고 쓴 겁니다. 아, 드디어 끝났다. 자, 7번부터 12번까지 워크북 성실하게 풀어오시고요. 그래야 수요일에 13번부터 16번 재밌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13번부터 18번. 자, 각자 영어 밀린 거 많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문제 안 주는 거야. 워크북만 일단 충실히 하시라고. 워크북을 충실히 하시고 내가 전략 노트에서 중요하게 강조한 것만 보세요. 아시겠죠? 시간 없으시니까.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봅시다.